혹시 여러분 중에 9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집값을 폭등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당황스러우시죠?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정책들이 집값을 더 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도 집값은 계속 오르는지, 그리고 정부의 선의가 어떻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먼저 하나의 퍼즐을 함께 풀어보시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를 적게 낳으면 미래의 집을 살 사람도 줄어들잖아요. 그럼 집값도 떨어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출산율은 0.7명대로 추락하고 있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특별한 시기가 있었어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경제 성장이 맞물리면서 주거 환경이 비교적 안정화될 시기였죠.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젊은 부부들이 이제 집도 마련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 시기 출생아 수가 소폭 증가하거나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30대 초중반이에요. 바로 집을 사려고 하는 그 나이 말입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 세대가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주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은 전세, 월세? 그런 거 싫어. 내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장려금, 보육수당. 겉보기는 좋은 정책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부터 볼까요? 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주택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집중시켜요. 인기 있는 신혼부부 특공 아파트는 경작률이 수십 대 1을 넘어가죠. 그럼 그 주변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도 저기 살고 싶은데 특공은 떨어졌으니까 그냥 사자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출산장려금과 각종 지원금의 효과입니다. 이 돈들이 단순히 분유나 기저귀 사는 데만 쓸 것 같으신가요? 천만에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이 지원금들이 주택 구매를 위한 목돈 마련에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집값을 밀어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를 낳으라고 주는 돈이 집값을 올리는 데 쓰이고 집값이 오르니까 더 아이를 낳기 어려워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이 뭘까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돈을 쏟아붓는데 그 결과로 주거비 부담이 더 커져서 결혼과 출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90년대생들이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어떻게 결혼해? 어떻게 애 낳아? 라고 말하는 동안 정부 정책은 의도치 않게 그 집값을 더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한 고리를 이해했으니까요. 결국 출산율과 주택가격의 역설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수요 관리와 공급 확대의 균형이에요. 90년대생들이 원하는 도심 내 역세권,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합니다. 동시에 저출산 정책도 현금 지원을 넘어서 1가정 양립 지원, 질 높은 고육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하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의도치 않게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 분석에 공감하신다면 공감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회 현상의 숨겨진 연결고리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